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그 후에 회복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저도 처음에 궁금한 게 많았거든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사실 두 가지였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로 언제쯤 다시 걸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재활하면 원래대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제일 궁금했었는데요. 일단 아킬레스건 파열로 다시 걸을 수 있을까? 걸을 수 있다면 언제쯤 걸을 수 있고, 운전은 언제쯤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른쪽 발을 다쳤기 때문에 운전을 아예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왼쪽 발을 다쳤으면 뭐 운전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오토매뉴일 경우 오른발 맞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른발이다 보니까 그럼 언제쯤 운전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했고, 그리고 파열된 상태로 완전히 회복이 가능할까? 이런 점들이 제일 궁금했었는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킬레스건 파열로 다시 두 발로 걸을 수 있을까? 네, 걸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 걸을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경험상 목발을 없이, 깁스 없이 완전하게 이제 걷게 된 건 수술하고 한 11주 차에 저는 걷게 되었습니다. 운전은 언제쯤 할 수 있었을까? 제 경우는 운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데요. 목발과 깁스를 한 상태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9주 차부터 운전이 가능했었습니다. 파열된 상태는 완전히 회복 가능할까? 저는 지금 현재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이제 5개월 차가 조금 지났는데요.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진 않았고, 재활 훈련이나 아니면 주치의 말로는 완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기는 보통 한 1년 정도라고 얘기를 해서 아직 반년 정도 더 지나야 봐야 알 것 같고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 뒷부분에 또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직 달리기는 하지 못하고 있고 걷기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주치의는 최소 6개월 지나야 달리기 시도해보자고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달 정도 지나면 달리기를 한번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다리 상태는 한 80% 정도까지 돌아왔고 걷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 아킬레스건 파열된 원인이나 아니면 그리고 주차별로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또 개인별로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아킬레스건이 파열되고 궁금한 게 너무 많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이제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봤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사람마다 또 달라요. 회복되는 속도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고,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고, 저는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 뭐 의학적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인데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상태에서 제가 한 경험이기 때문에 뭐 의학적으로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고 그냥 아킬레스건이 파열됐던 사람이 이런 흐름을 보였구나라고 정도로 참고하시고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경우가 뭐 달리기나 축구, 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는 아킬레스건 파열하기 전에 달리기를 매일 아침에 30분씩 2년 넘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한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 했었던 것 같고요. 뭐, 달리기 했었던 이유는 일단 체중 감량을 목표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한 20kg, 1년에 한 10kg 이상 빼서 거의 한 20kg를 감량한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주말에 아이들하고 놀러 가서 술래잡기를 하면서 파열이 됐었거든요. 어떻게 파열이 됐었냐면, 이제 막 도망 다닐 때 좌우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잖아요. 보통 이제 축구나 테니스 하실 때 방향 전환할 때 이렇게 딱 끊어진다고 하는데, 저는 막 술래잡기 하면 막 좌우로 도망가다가 멈춰 있다가 강하게 대시, 딱 출발을 엄청 강하게 딱 했거든요. 그때 이제 딱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주저앉고 나서는 땅이 꺼진 줄 알았는데 발에 힘이 안 들어가고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월요일날 병원에 갔더니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고 그날 바로 다음날 월요일날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끊어지면은 땅 하고 이런 끊어지는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저는 듣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냥 땅이 움푹 파여서 이렇게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넘어지고 나서 봤더니 땅이 평평하더라고요. 저는 움푹 파인 줄 알았는데. 저는 끊어지는 소리를 못 들었는데 대부분은 끊어지는 소리를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소리를 들을 만큼 큰 소리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움푹 파인 줄 알고 이제 넘어지고 났는데 발목이 엄청 부었고 진짜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쩔뚝거리면서 걸어왔는데 도저히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냥 절뚝거리면서 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킬레스건 수술 같은 경우 그래서 다음날 이제 자고 일어나서 정형외과를 방문했더니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을 받았고요. 어, 그런 상태에서, 근데 제가 갔던 정형외과는 수술은 가능하지 않은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좀 큰 병원을
오라고 해서 이제 수소문에 전화를 했는데 일주일 후에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막 검색을 해봤더니 와이프가 검색을 해봤더니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면 이제 말려서 올라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끊어진 게 그 위쪽은 올라가서 말려서 올라가고 아래쪽은 내려가서 이게 점점 벌어지면 수술이 힘들고 예후도 안 좋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24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하는 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다른 병원을 막 수소문해서 당일 저녁에 바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바로 그날 저녁에 수술했기 때문에 24시간 이내에 수술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날 갔을 때가 이제 어, 여섯 번째 아킬레스건 환자였거든요. 제가 그 병원에 갔더니 여섯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제 앞에 이미 다섯 명이 아킬레스건 파열돼서 그날 하루에만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다 그 다섯 명은 축구하시다가 파열됐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이제 달리기 하다가 파열됐고 나머지 분들은 다 축구하시다가 뭐 조기축구라든가 이런 걸 하시다가 파열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5월 23일에 파열됐었는데요. 이때가 이제 봄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춥다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야외 활동, 특히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실 때였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많은 분들이 운동을 하시면서 파열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킬레스건 파열된 원인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운동 부재.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년 동안 매일 30분 달리기를 했었어요. 근데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달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뭐 제 개인 뭐 독서를 하고 6시부터 이제 1시간 정도 30분 정도 달리기를 했었는데 준비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좀 걷다가 바로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했었는데 스트레칭이라든가 준비 운동으로 좀 몸을 풀고 건을 이완시키고 이런 걸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어요. 2년 내내.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 후 그런 게 원인이라 생각해서 지금은 뭐 달리기를 하지 않지만 아킬레스건 파열 후에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과 그리고 특히 아킬레스건을 집중적으로 풀어주고 있습니다. 운동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 해야 되고요.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제가 느꼈고요. 요즘에는 이제 재활하는 전문 그런 재활 훈련 병원에 가서 재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스포츠 재활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프로 선수들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재활하러 많이 오세요. 근데 그 물리치료사분 트레이너분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아킬레스건 파열 환자분이 저 말고도 많이 왔었는데 대부분 일반인이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운동선수도 있긴 하신데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준비 운동이라든가 스트레치 운동, 마무리 운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상 방지가 예방이 되는데 일반인 분들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니면 스트레칭이나 준비 운동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부상이 아킬레스건 파열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1시간 운동을 하실 거면 무조건 10분, 20분은 최소 15분이라도 스트레칭이라든가 준비 운동을 하는 걸 준비 운동이 하기 싫으면 스트레칭만이라도 하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그래야지만 아킬레스건 파열을 예방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파열되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열된 이후에도 준비 운동을 좀 신경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카페에서도 보면 이제 왼발이나 오른쪽 발 한쪽 발이 파열되시고 회복이 되신 후에 다시 또 운동을 하세요. 왜냐면 운동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반대쪽 발이 또 파열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른쪽 발이 파열되셨으면 또 이제 한 몇 년 후 아니면 몇 달 후 왼쪽 발이 또 파열되신 분들이 꽤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변하지 않으신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이라든가 준비 운동을 하는 습관이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오른발이 파열되는데 여전히 또 그런 습관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운동에 복귀하시니까 다시 왼발이 파열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제 운동 전에는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매우 중요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무리 운동까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준비 운동은 진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고 저도 그걸 뼈저리게 느껴서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 그리고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준비 운동 없이 매일 2년 가까이 달리면서 아킬레스건을 혹사해서 파열됐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몰랐던 거죠. 두 번째는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2년 동안 달리기를 하면서 굉장히 뒷굽이 닳고 낡은 러닝화를 신고 뛰었어요. 왜냐면 저는 옷이나 신발 같은 거에 크게 돈을 쓰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발도 한번 사면 구멍이 날 때까지 신고 굉장히 싼 신발 위주로 샀어요. 신발을 비싼 걸 신지 않고 최대한 싼 ABC 마트나 이런 데서 굉장히 싼 신발 그리고 뒷굽이 달아도 오랫동안 신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신발을 신고 운동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발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좋은 싸구려 신발이나 뒷꿈이 낡은 신발을 신고 걷거나 운동하면 아킬레스건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비싸더라도 무조건 발이 편하고 좋은 신발만 신어요. 신발은 정말 준비 운동만큼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신발만 좋은 거 신어도 아킬레스건이나 발 부상 상당 부분은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다치는 거에 많은 부분이 신발이 좋지 않거나 아니면 잘못된 신발을 신어서 생기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신발만 좋은 거 신고 괜찮은 걸 신어도 발목이나 아킬레스건 부상을 굉장히 많은 부분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데 뭐 옷이나 이런 데는 운동하실 때 투자하지 않더라도 옷은 사실 뭐 구멍이 나도 그렇게 부상에 그렇게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근데 신발은 뒷굽이 낡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신발, 딱딱한 신발 신었을 때는 발목에 굉장히 무리가 가고 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달리기라든가 뭐 축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발을 좋은 거 신어도 아무리 강조하지 않는다. 준비 운동만큼이나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발에 돈을 아끼지 않거든요. 무조건 좋은 신발, 쿠셔닝이 있고 발목이 편하고 아킬레스건이 무리가 가지 않는 신발.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다쳐서 아파 보니까 좋은 신발과 그렇지 않은 신발 신었을 때 그 피로도나 통증이 틀려요. 확실히 좀 쿠션이 있고 좋은 신발을 신으면 아킬레스건이 통증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신발을 신으면 구두나 좀 딱딱한 신발 신으면 걸을 때 아킬레스건이 진짜 많이 아프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무리를 많이 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다치기 전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지금은 신발을 좋은 걸 신기 때문에 무조건 좋은 신발을 신으시라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 아킬레스건이 제일 많이 파열되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했더니 담당 주치의 말에 의하면 뭐 일반적으로 증명된 건 아닌데 그분 말씀에 의하면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운동을 하는 남자가 많이 파열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그보다 연세가 있으시고 여자분이거나 아니면 그냥 걸으신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도 파열되는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운동하는 남자가 가장 확률적으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많이 파열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20대, 30대 초반까지, 20대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튼튼해서 신발을 안 좋은 걸 신건 준비 운동을 안 하건 워낙 이게 튼튼하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40대 후반 넘어가셔서 뭐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근력이 떨어지니까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만큼 이제 힘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이분들은 아킬레스건을 관리 안 했으면 20대만큼 튼튼하지 않아서 아킬레스건이 노화돼서 약해져 있는데 힘은 아직 좋은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만큼.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좀 약해져 있으셔도 50대, 60대 분들은 이제 힘이 근력이 약하시니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힘이 근력이 약하니까. 근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자들은 아킬레스건은 관리를 안 하는 경우에요. 관리를 안 하는 경우는 이제 노화돼서 약해져 있는데 아직까지 20대처럼 힘이 좋으니까 이게 버티지 못하고 팡 끊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나이대 이분들이 많이 끊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뇌피셜이고 뭐 통계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아예 젊으면 튼튼해서 튼튼해서 그리고 또 나이가 많으면 힘이 약해서 끊어지진 않는데 아직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는 관리를 안 했을 경우 거는 약해져 있는데 힘은 아직까지 좋기 때문에 잘 끊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아킬레스건을 잘 관리를 하시던가 아니면 자신의 힘을 100% 사용하지 말고 적당히 한 80% 정도 쓰시고 뭐 대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뭐 좋은 신발을 신고 최대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되고 어떻게 흐름을 부여왔고 1주차부터 지금 내가 5개월 차가 됐는데 어떤 과정을 펼쳤는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볼게요. 물론 앞에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더 빠르게 저보다 회복하시는 분도 있고 저보다 더 느리실 분도 있어요. 근데 저도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사례를 엄청 찾아봤거든요. 다른 사람들 1주차, 2주차에 어떻게 됐고 언제쯤 걸을 수 있을지 이런 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서 참고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궁금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공유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계속 파열되고 수술하고 1주차인데요. 저는 수술하고 당연히 움직이지 못하고 입원하고 침대만 누워있죠. 그거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있고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 이제 무통주사를 놔줘요. 림프를 통해서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근데 이 버튼이 있어서 이 통증이 너무 심하면 이제 그 버튼을 누르면 무통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게끔 림프 주사를 놔줬는데 이게 몸에 맞으신 분도 있는데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메스껍고 막 식은땀이 나고 토할 것 같은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이 무통주사를 맞았더니 너무 그 식은땀이 나면서 밥도 못 먹겠고 막 밥을 먹으면 다 토할 것 같고 식은땀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이 무통주사를 못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통증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통증이 심해서 막 무통주사를 잠도 못 자는 분이 계셨거든요. 제 병동에. 근데 저는 뭐 잠도 잘 자고 아프긴 했지만 뭐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렇게까지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통주사를 맞으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무통주사를 빼달라고 해서 저는 거의 맞지 않았어요. 이게 되게 비싼 건데 한번 뜯으면 다시 버릴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맞아야 됐는데 저는 돈이 이미 나갔지만 너무 부작용이 심해서 그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무통주사를 맞지는 않았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데 뭐 2주 정도 입원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어쨌든 하루하루 이제 입원비가 나가고 또 돈이 나가기 때문에 3일만 입원하고 바로 퇴원했고 또 제 주치의도 한 3일 정도면 퇴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3일 만에 바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할 때 당연히 이제 깁스를 하고 목발 2개로 퇴원을 했습니다. 수술한 후 당연히 저는 이제 오른발을 다쳤었는데요. 오른발은 아예 땅에 닿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아예 그냥 땅에 닿는 것 자체를 굉장히 주의하면서 닿지 않게 조심조심 하면서 퇴원을 했습니다. 2주차가 되었을 때 퇴원하고 집에만 정말 누워 있었어요. 거의 뭐 못 움직이고 움직일 때마다 다리가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건 사실 재파열이에요. 아킬레스건 수술하시고 가장 두려운 게 재파열이거든요. 왜냐면 재파열이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파열이 되는 순간 물론 이제 뭐 수술하지 않고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최악의 경우 재파열이 되면 다시 수술해야 돼요. 다시 찍고 다시 아킬레스건을 다시 꼬매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파열이 무서워서 이걸 가장 두려워해야 되기 때문에 다리를 아예 쓰지는 않았어요. 카페 같은 데 찾아보면 이제 실수로 발을 써서 재파열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포스럽죠. 최악의 경우인 것 같아요. 재파열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예 발을 안 쓰는 게 중요하고 정말 많이 조심했어요.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그때 어떤 사례에 많이 재파열되셨냐고 했더니 그 사례들이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화장실에 가시다가 이제 거기가 물기가 있고 미끄럽잖아요. 미끄러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다친 발로 다리를 이제 쿵 땅에 지면서 재파열이 되신 거예요. 원래 안 쓰려고 했는데 목발을 짚거나 아니면 뭐 벽 같은 거 붙잡고 이렇게 한쪽 발로 낑낑 대시다가 미끄러진 거야. 그 낑낑 발된 왼쪽 발로, 예를 들어 안 다친 발로. 그러면 다친 오른쪽 발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당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쿵 하고 댔는 순간 강한 충격이 오면서 재파열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미끄러지면 다친 오른쪽 발을 감싸 안고 그냥 넘어져야지. 넘어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그러지 말고 넘어져야지 생각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카페에 쓰신 게 그게 의식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왼쪽 발로 미끄러지면 반대쪽 발로 이렇게 뱉는 게 뭐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다쳤다는 걸 까먹고 내가 넘어질 것 같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발을 쓰게 된대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계속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나는 다친 발을 쓰지 말고 그냥 넘어져야지 다친 발을 감싸 안고 차라리 넘어져서 뭐 어깨라든가 팔을 다치는 게 낫지 다친 발을 써서 재파열되는 게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말지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한 번도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차가 되면 이제 수술한 부위에 실밥을 풀게 돼요. 그래서 어, 그런 후에 이제 깁스를 갈아주거든요. 깁스를 갈면 저는 이제 비닐봉지로 깁스한 부분을 물에 안 닿게 하고 샤워를 했습니다. 그래서 2주차 만에 드디어 샤워를 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2주차까지 이제 실밥을 풀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염증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간혹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긴다고 해요. 제가 본 사례인데 최악의 경우에는 아킬레스건에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이 생긴 부위가 낫지 않으면 그걸 잘라내고 다시 접합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건이 짧아지니까 땡겨와서 하니까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파열만큼이나 최악의 경우이기 때문에 염증 관리를 제일 잘해야 된다고 하고 이 시기에는 진짜 염증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 관리는 사실 별거 없어요. 그냥 계속 소독해주고 염증약 먹으면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잘 관리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3주차가 되면 2주차까지는 거의 누워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수술한 발에 피가 쏠려서 굉장히 통증이 있고 정말 아파요. 그때부터 정말 너무 많이 아픈데 3주차부터는 이제 조금씩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이제 3주차 되면 뭔가 이제 활동 범위가 늘어나요. 그래서 앉아서 생활할 때 핏쏠림이 좀 덜해서 활동 범위이 좀 늘어나고요. 물론 핏쏠림은 여전하지만 2주차보다 확실히 조금
덜 쏠리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목발을 짚고 돌아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주차부터 출근했습니다. 회사를 쉴 수가 없어서 3주차부터 출근하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사무실이 3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없다 보니까 계단으로 목발을 두 개 가지고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계단을 목발 짚고 간다는 게 저는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굉장히 어렵고 잘못하면 정말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진짜 계단에서 구를까봐 엄청 공포스럽고 무섭거든요. 근데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출근해야 됐고 회사에 엘리베이터는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발을 쓰고 이제 사무실에 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계단은 절대 이용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는 것까지는 사실 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건 오히려 수월해요. 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어렵고 공포스럽고 무섭거든요. 올라가는 건 목발 두 개로 이제 윗 계단을 짚고 올라가고 한쪽 발로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내려가는 건 반대로 아래쪽 내려갈 계단을 목발을 짚고 다치지 않은 발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내려가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해서, 와 이거 굴러서 잘못하면 구를 수 있겠다는 생각, 공포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 목발을 쓰지 말고 등으로 이렇게 누워서 내려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회사에서 등으로 내려오는 게 약간 뭐 장애인을 비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그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멘탈이. 직원들 막 보는데 누워서 등으로 내려온다는 게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발을 지을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목발로 내려오긴 했는데, 내려올 때 정말 주의를 많이 해야 돼요. 이때도 내가 만약에 구르면 그냥 이 발을 쓰지 않고 보호하면서 굴러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계단에서 구르면 진짜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천하지 않고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쓰시길 추천드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난간 쪽에서 그 난간에 붙어서 내렸어요. 만약에 실수로 그렇게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난간을 붙잡고 이제 버틸려고. 그래서 한 목발 짚고서 한 몇 달을 그렇게 했는데 몇 번 구를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한 번도 구르지 않고 잘 그렇게 출퇴근을 했습니다. 가급적 계단 이용하지 않길 추천드리고, 회사 식당에서도 이제 밥 먹을 때 식판 들고 먹어야 되는데 한쪽 손으로 식판 들고 왼손으로 식판을 들고 왼쪽 옆구리에 목발을 끼고 이렇게 두 목발로 낑낑대면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4주차가 됐을 때는 이게 경우마다 틀린데 대부분은 이제 보조기를 착용해서 각도를 서서히 바꾸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는 보조기를 쓰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조기를 쓰지 않아서 그게 뭐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대부분 카페에 찾아보면 보조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제 경우는 반깁스로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깁스를 위해 어, 하다가 이제 깁스를 벗고 반깁스로 바꿨을 때 발목을 90도로 이제 올렸는데, 4주차 때 이제 방깁스로 바꾸기 위해서 90도 올렸는데 아킬레스건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발목을 움직였거든요. 병원 가서 그랬더니 타는 통증이 느껴지면서 진짜 뜨거워지면서 타는 것 같으면서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치의한테 이게 너무 아프다 그랬더니, 주치의가 90도 변경은 원래 4주차에 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좀 무리인 것 같다. 한 주 더 밀어보고 다음 주에 해보자라고 해서 일단 처음으로 그 발목을 90도로 한 번 움직여봤다. 그리고 이제 내근직이라 하루에 9시간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 한 4시쯤 되면 다리에 피가 쏠려서 막 진짜 퉁퉁 부어요. 그리고 발이 터질 것 같아요. 피가 너무 쏠려갖고 진짜 봉처럼 부은 게 느껴져요.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낚시 의자 조그만 걸 가져가서 컴퓨터를 하면서 밑에 그 의자를 놓고 발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냉찜질을, 다행히도 사무실에 그 냉장고가 있어서 냉찜질하고 녹으면 다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시 냉찜질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조금 낫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퇴근할 때 되면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집에 오면 진짜 엄청 부었거든요. 이제 심장보다 이제 다리를 높게 해서 피를 쏠린 걸 빼주려고 했었는데 오자마자 이제 거상을 해서 붓기를 빼고 가라앉고 통증을 줄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굉장히 아팠고 퇴근하고 나면은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잘 때도 항상 거상을 해서 잤고 그렇게 하면 아침에는 확실히 붓기가 빠져서 덜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5주차가 되면서 어, 아킬레스건이 심장에서 이제 가장 먼 부위라 피가 잘 안 통하고 그런 부위라서 잘 낫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회복이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5주차 될 때까지 제가 느꼈던 게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달라지지 않고 한 주 단위로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가 되면서 한 주간 지나면 조금씩 회복이 되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5주차가 되면 확실히 회복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수술한 지 드디어 이제 벌써 한 달이 돼가고요. 이때쯤 되면 이제 목발 쓰는 게 자유로워서 밖에 나가서도 막 공원 가서 뭐 산책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제 목발을 쓰는 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걷는 것도 일반 사람들과 거의 비슷하게 또 걸을 수 있어요. 그냥 목발을 이제 쓴 지 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목발을 쓰다 보니까 제 몸무게를 이제 이 목발로 지탱하는 거잖아요. 겨드랑이랑 저는 이제 손바닥으로 이제 지탱했는데 손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 몸무게를 지탱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 특히 오른쪽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왼쪽, 오른쪽 그 손바닥이 목발을 이제 잡고 있어서 내 몸무게 지탱하다 보니까 걷는 거는 뭐 빨리 걸을 수 있고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데 손바닥이 아파서 많이 못 걷겠더라고요. 손바닥이 너무 아팠다. 진짜 힘들더라고요. 6주차 되니까 이제 병원에 갔더니 아킬레스건은 사실 수술 난이도가 막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해요. 왜냐면 찢어진 살을 이제 열고 아킬레스건을 다시 꼬매고 다시 이제 살을 꼬매는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에서 아킬레스건이 제일 먼 부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잘 안 간대요. 아킬레스건 부위로. 그래서 재활이 좀 더디고 잘 안 되는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위랑 다르게 재활을 잘 해야 되고 재활 여부에 따라서 회복이 달라진다. 수술 뭐 여부가 수술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라 그냥 꼬매는 수술이 간단한 수술이니까 수술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재활이 거의 한 8알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6주차에 이제 드디어 그 4주차에 시도했었던 방귀를 벗고 90도로 바꾸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90도로 바꿔서 완전히 발목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때쯤 돼서 이제 방깁스로 바꾸다 보니까 그때는 방깁스를 약간 석고 같은 걸 들고 있었는데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찍찍이로 이렇게 벗었다 신발처럼 벗었다 신었다 할 수 있는 그런 방깁스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벗고 샤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상처 부위에 그 수술한 부위를 물을 닦고 샤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뭐 다른 부위는 샤워를 했었지만 2주차부터 샤워를 했었지만 이제 다친 발, 오른쪽 그 아킬레스건 발목 부위는 수술한 부위는 물을 닿지 않았었는데 6개월 만에 샤워를 했더니 뭔가 굉장히 좀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되면 뭐 상처는 거의 다 아물어서 아까 염증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염증에 대한 걱정은 뭐 거의 하지 않게 되고 뭐 아킬레스건 부위를 만져보기도 하고 그동안에는 이제 방깁스에 감겨 있어서 풀 수가 없어서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찍찍이 방깁스로 바꾸다 보니까 벗고서 아킬레스건 수술 부위를 볼 수 있어서 잘 아물었구나라는 걸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발 상태를 보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이제 발가락이랑 그 붕대 반깁스에 가려져서 안 보였었는데 발 상태를 점점 잘 관찰할 수 있게 되었더니 정말 많이 부어있고 그리고 저 와이프 말로는 썩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괴사돼 있는 것처럼. 왜냐면 발이 까마니까 왼쪽 발하고 비교해보면 발이 퉁퉁 부어있는데 검은색이다 보니까 썩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되게 안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상을 하고 얼음 찜질을 하면 붓기가 살짝 빠지고 피부색도 빨간색으로 이제 원래 색으로 돌아오는 게 보여요. 완벽하게는 않는데 완전히 검은색이었다가 살짝 살색으로 돌아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7주차부터는 이제 퇴근하고 집에서 쉴 때는 방귀를 풀고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잘 때도 풀어도 되는데 혹시 자면서 실수할까봐 뭐 이렇게 격하게 움직이면서 나도 모르게 뭐 재파열이 될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하더라도 잘 때는 기술을 하고 잤습니다. 겁이 나서 이제 다친 발을 아예 움직이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요. 그냥 그 반깁스를 풀고 쉴 때도 그냥 이제 풀어놓은 것 뿐이지 발목을 움직이거나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발의 힘도 이게 움직이는지도 확인이 안 되었고 그냥 덜렁거리면서 이제 내 몸에만 붙어 있었고 깁스를 풀고 걸을 때도 목발을 짚고 당연히 다리는 쓰지 않고 걸을 때도 그냥 내 몸에 덜렁덜렁 붙어만 있지 이게 작동을 하는지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때쯤 돼서 보니까 오른쪽 허벅지가 진짜 왼쪽에 비해서 눈에 띄게 얇아진 게 보이더라고요. 뭐 절반까지는 아닌데 한 1.5배 정도 얇아져 있더라고요. 7주차까지는 발을 전혀 쓰지 않았고 왼쪽 발과 목발로만 이동을 했습니다. 8주차가 되면서부터 드디어 발을 딛고 땅에 걷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수술하고 8주 만에 이제 걷게 된 건데요. 물론 이제 그 목발하가 깁스로만 걸었고요. 뭐 그냥 완전히 자유롭게 걷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다친 발을 처음으로 땅에 대면서 쓰기 시작한 게 이제 8주차였고요.
물론 목발 쓰고 방귀를 한 상태가 그렇지만 그래도 발을 쓴다는 것 자체가 드디어 목발을 쓰더라도 내 다리를 쓴다는 거가 되게 진짜 감동스럽고 아 내가 뭔가 한 발 더 전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주차 때 아 뭔가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갔다 레벨업 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큰 진전을 보였다고 생각했고요. 목발 두 개를 쓰고 그 발 깁스를 한 상태에서 걸었지만 그냥 발을 땅에 대는 상태지 뭐 힘을 전혀 주는 상태는 아니에요. 힘은 거의 들이지 않고 목발로만 이제 몸을 지탱하고 그냥 발을 땅에 형식적으로 대는 그런 느낌만 있었고요. 그리고 8주차 때 운전을 해봤는데 가능은 하더라고요. 이제 깁스를 했으니까. 근데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뭔가 자연스럽지도 않고 움직임이 이렇게 빠르게 되지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뭐 운전하고 그 가까운 거리를 가거나 주차할 때만 조금 운전하고 가급적이면 운전은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8주차부터 운전을 할 수 있었다. 8주가 지나니까 이제 제파열에 대한 큰 위험은 좀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이제 발을 쓰기 시작하니까, 아, 이제 제파열은 좀 그렇게 크게 좀 걱정이 좀 이때쯤 되니까, 9주차쯤 되니까 좀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9주차가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아킬레스건이 붙어서 제파열에, 그동안에는 막 8주차까지는 제파열 되면 어떡하지 하다가 발을 쓰기 시작하니까, 아, 제파열은 뭐 그 걱정이 많이 좀, 음, 절반 정도는 줄어든 것 같아요. 물론 아직 제파열의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그 걱정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9주차부터는 목발 하나로 걷게 됩니다. 방귀스도 풀고 운동화를 신게 되면서 방귀스 없이 이제 처음으로 9주차부터는 물론 이제 목발을 쓰긴 하지만 깁스 없이 걷기 시작하게 됩니다. 목발 하나만 걸어도 이제 한쪽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두 개로 걸 때는 두 손을 못 썼는데 한쪽 손은 자유롭게 쓰니까 어, 활동 반경도 넓어지고 좀 뭔가 자연스러워서 되게 좋더라고요. 깁스를 안 쓰고 이제 운동화를 신게 되니까 아 이것도 되게 기분이 엄청 좋았습니다. 10주차가 됐을 때 집에서는 이제 목발 없이 그냥 두 발로만 걷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이제 깁스도 안 한 상태에서 걸을 수 있었고요. 근데 밖에서는 목발을 쓰고 걸었어요. 왜냐면은 아직 그 불안해서 운동화를 신었지만 목발을 하나 정도는 챙겨갔고요. 회사에서는 목발 두 개를 갖고 왔어요. 왜냐면 평지에서는 하나로만 충분하지만 어, 계단을 올라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발 두 개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두 개로 쓰고 뭐 주말에 그냥 외출할 때는 목발 하나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긴 했지만 발목이 진짜 너무 아파서 쩔뚝거리게 되고 걸을 수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때부터 이제 재활 훈련을 시작하라고 해서 재활을 했는데 두 발로 이제 까치발 드는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킬레스건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친 오른쪽 발이. 그래서 그 힘을 기르는 재활을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걷기 시작하는데 진짜 발목도 아프고 발 뒤꿈치도 아프고 발 뒤꿈치도 진짜 너무 아프고 다친 발이 진짜 너무너무 아파서 걸을 수 있는데 아파서 못 걷는 약간 그런 느낌? 진짜 너무너무 아픕니다. 11주차가 되면서 이제 아예 목발 없이 걷게 됩니다. 이제 계단도 목발 없이 그 난간을 붙잡고 올라갈 수 있어서 회사 출퇴근할 때도 이제 그냥 목발 없이 그래서 이때는 그냥 목발도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두 발로만 걷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대부분 이 시기에는 붓기가 빠져서 없는데 제 경우는 붓기가 좀 너무 심하대요. 그래서 붓기가 너무 심하니까 재활 훈련을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주차 때 시작했던 재활 훈련을 하지 않고 이때는 오히려 그냥 붓기 빼기에 집중한다 그래서 거상이랑 맨찜질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붓기 빼는 데만 좀 집중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 붓기가 생각보다 잘 안 빠져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부어있는 스타일이거든요. 대부분 뭐 다른 분들 보니까 이미 10주차, 11주차 되면은 원래 발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는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붓기가 심해서 안 빠졌었고 발 뒤꿈치 통증이 걸을 때마다 너무 심해서 계속 쩔뚝거리면서 걸었습니다. 12주차가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뒤꿈치 통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있긴 있는데 처음에는 진짜 발을 땅에 대는 순간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이 정도면 한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확실히 시간이 지나니까 통증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발목이라든가 아킬레스건은 많이 당기고 통증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앞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걸을 때 힘이 안 실리고 그러다 보니까 걷는 게 부자연스럽고 쩔뚝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쩔뚝거리게 됐고 계단도 이제 올라가는 건 됐는데 좀 내려가는 게 안 됐었거든요. 근데 12주차부터는 내려가는 것도 이제 문제가 안 돼서 내려갈 수 있게 되었고 안 다친 발로 이제 반걸음씩만 내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붓기가 너무 안 빠져서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으면 붓기가 잘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에 가서 한번 침을 한번 맞아봤어요. 근데 정말 딱 맞고 나니까 바로 붓기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때부터 시간이 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두 번, 세 번씩 계속 가서 침을 맞았고 가서 맞을 때마다 붓기가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져서 만약에 붓기가 안 빠지신 분들은 한의원을 가셔보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13주차가 되면은 뭐 아킬레스건 재활에 대한 걱정은 거의 뭐 사라지고요. 아킬레스건이 잘 아물어서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이제 재활에 대한 걱정은 뭐 거의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여전히 뭐 달리기 한다거나 이러면은 파열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파열에 대한 공포는 거의 없어진 것 같고요. 그 13주차가 되면 원래 12주차까지는 이제 반 걸음씩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려갈 수 있게 됐고요. 계단도. 근데 완전히 이제 자유롭진 않고 발목이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다니까 비스듬하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비스듬하게 두 발로 내려가니까 기존에 보다는 이제 빠르게 내려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이때까지도 저는 붓기가 안 빠져서 계속 붓기 빼는 데 좀 집중을 했고요. 한의원에 가서 계속 침을 맞고 여러 차례 맞으면서 붓기를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이었는데 한의원 가서 침을 맞으면서 붓기도 빠지고 원래 피부색도 돌아오면서 이제 힘줄이나 뼈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14주차가 됐는데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병원을 갔는데 아직도 주치의가 붓기가 좀 남아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빠졌으면 좋겠다. 그 전에 비하면 그래도 한 50%, 60% 빠졌지만 더 빠져야 된다. 100% 빠져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염증약을 아예 처방을 해줘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염증약도 먹고 한의원 역시 가서 침 맞으면서 붓기를 빼는 데 집중했고요. 이 염증약 먹으면서 이제 한의원 가서 침 하면서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너무 붓기가 너무 오래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진작에 빠졌는데 저는 이제 14주차가 될 때까지 붓기가 있다 보니까 되게 많이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면 염증 수치가 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검증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인터넷 찾아봐서 그런 정보를 접해서 이때부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하기도 합니까 염증이 빠질 수 있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염증약도 먹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고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하면서 염증 거상도 하고 냉침도 하면서 붓기 빼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재활 훈련 해도 된다고 해서 까치발 드는 재활 훈련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좀 느린 편이죠. 왜냐면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붓기가 있어서 중간에 이제 저는 중단됐다가 14회차 때 다시 본격적으로 한 거니까 재활훈련이 좀 많이 느린 편이었죠. 붓기 때문에. 어쨌든 재활훈련을 하면 할수록 통증이 줄어들고 발에 힘이 들어가서 걷는 게 많이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확실히 느껴지는 게 어, 까치발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까치발을 하면서 계단도 이제 좀 잘 내려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아킬레스건 수술하고 수술한 직후에 그 다음 날인가 MRI로 촬영을 해서 아킬레스건이 잘 붙어있는지 확인했거든요. 그런 후에 퇴원을 한 후에도 병원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검사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육안으로만 주치의가 보고 건을 만져보는 것만 했었지 따로 하지 않았었는데 15주차에 이제 처음으로 초음파로 아킬레스건이 잘 붙어있는지를 검사했거든요.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만약 이때 잘 붙어있지 않거나 뭐 부분 파열이나 재파열이 있으면 다시 뭐 최악의 경우 수술하겠지만 뭐 느낌을 딱 보면 알잖아요. 제 파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혹시 뭐 잘 안 붙었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잘 붙어 있다고 해서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완치 판정을 받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이제 더 이상 제 파일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잘 아물고 있구나 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많이 나섰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이제 까치발 드는 거 외에 건을 늘리는 스트레칭을 해서 건을 늘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킬레스건이 잘 붙었고 더 이상 재팔하기 걱정을 하거나 뭐 조심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오히려 좀 짧아진 건을 이게 수술하면서 아무래도 붙이다 보니까 짧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원래대로 늘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리는 스트레칭을 하라고 해서 그런 스트레칭을 시작하게 된다. 굉장히 아파요. 스트레칭 하면. 근데 확실히 이걸 하고 나면 건이 늘어나고 부드러워져서 걸을 때 당기는 느낌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스트레칭 하는 때는 아킬레스건이 진짜 너무 많이 아프거든요. 그렇지만 하고 나면 확실히 좋아진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15주차부터는 이제 재파열에 대한 걱정이 아예 없어졌고요. 걷는 것도 많이 자연스러워집니다. 16주차가 되면 이제 매일 아침 30분씩 제가 까치발하고 아킬레스건 늘리는 스트레칭, 대화 훈련을 계속해서 했었고요. 아킬레스건이 제 개인적인 느낌은 한 70% 정도는 회복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걷는 건 거의 한 90%까지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아직까지도 여전히 걸을 때 아킬레스건이 당기고 아파서 약간 좀 쩔뚝거리고 걷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근데 확실히 이게 그 재활 훈련을 아침에 한 날은 덜 당기고 덜 아픈데 하지 않은 날은 확실히 더 아프고 더 당기고 더 쩔뚝거리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재활 훈련을 한 날과 안 한 날 차이가 좀 있을 정도로 재활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 않은 날은 굉장히 많이 당기고 통증이 더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래도 통증이 심하지 않아서 예전처럼 이제 절뚝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긴 한데 좀 심한 날은 좀 쩔뚝거리고 그렇지 않은 날은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수술한 지 이제 5개월이 지났거든요. 아직 6개월이 되진 않았는데 지금 상태는 여전히 여전히 매일 재훈련 하고 있고요. 다친 한쪽 발로만 까치발 연습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있고 발목 가동 범위는 한 90% 정도까지는 돌아온 것 같아요. 아직 100%는 아닌데 그래도 재활을 하면 할수록 발목에 힘이 생기고 발목 가동 범위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걸을 때 아킬레스건이 땡기고 통증이 있지만 예전처럼 심하진 않지만 있긴 있어요. 사라진 건 아니고 그리고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나 땡기는 게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 따라 그리고 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오전에 건이 땡기고 아팠다가 오후엔 또 괜찮다가 또 저녁에 또 땡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또 어떤 날은 아예 하루 종일 땡기고 아프고 또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괜찮기도 하고 이 컨디션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활 훈련을 계속 꾸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달리기는 하지 못해요. 주치 말로는 일단 6개월 이후에 시도해보자라고 해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내년 정도에 시도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달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심한 건 아니고 한 짧은 거리 한 10분, 30분 안 됐던 것 같아요. 왕복 등산을 했었는데 뭐 전혀 걷는데 무리가 없었고요. 이 정도 간단한 등산, 그러니까 걷는 걸로는 뭐 무리가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발목 힘이 부족한 게 느껴져서 한쪽 까치발이 잘 안 돼서 매일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어제부터 그 스포츠 재활하는 곳에 갔어요. 왜냐면 저희 장모님이 걷는데 쩔뚝거린다 약간 아직 수술한 지도 오래됐는데 걷는 게 왜 이렇게 절뚝거리냐 보기 너무 안 좋다고 하셔서 재활 훈련을 좀 본격적으로 하라고 하셔서 추천을 받고 제가 이제 스포츠 재활 할 수 있는 곳에 찾아가서 어제 처음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집에서 그냥 이렇게 혼자 할 때랑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전문 그 물리치료사분, 트레이너분이 붙어서 운동도 알려주시고 옆에서 약간 PT 하듯이 알려주고 또 초음파 치료하고 물리치료하고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제 처음으로 아킬레스건 마사지를 했거든요. 그동안은 만지지도 않았거든요. 겁나서. 근데 굉장히 세게 정말 건이 끊어질 것처럼 꽉꽉 눌러서 건을 늘리는 마사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파야 될까 봐. 근데 그 트레이너분, 물리치료사분 말로는 이제 지금 정도 차수되면 그런 걱정은 하지 않고 늘리는 걸 해야 된다. 늘리는 게 훨씬 중요하다. 가동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쩔뚝거리는 거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나올 수 있게끔 건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진짜 너무 아파서 막 소리 지르고 눈물이 날 정도로 꽉꽉 누르면서 건을 늘려주셨는데 하고 나니까 확실히 건이 부드러워지고 늘어져서 걷는 게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재파열에 대한 걱정은 없이 좀 재활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물리치료사분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에서도 다른 분과 진료를 통해서 상담을 했었는데 어쨌든 100% 회복은 100%까지는 아닌데 거의 뭐 그러니까 프로 선수면 모르겠지만 일반 기준으로는 원래 수준까지 회복하는 건 뭐 재활만 하면 문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 하거나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은 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아킬레스건 수술 자체가 그렇게 물론 이제 파열돼서 약한 부상은 아니지만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심각한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은 할 필요 없고 재활 치료만 잘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그 기간은 한 1년으로 보시더라고요. 1년 정도 꾸준하게 재활을 한다는 전제하에 1년 정도 되면 원래 수준으로 그냥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100% 정도,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뭐 90%, 95%까지겠죠. 근데 어쨌든 뭐 그 정도만 돼도 프로 선수가 아니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걱정 생활하는 거나 뭐 스포츠 즐기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온다고 하니까요. 저도 이제 반년 돼가고 이제 반년이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꾸준히 열심히 훈련해서 원래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게끔 다시 달리기 할 수 있고 다시 운동을 즐길 수 있을 수준으로 회복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회복이 가능한 그런 질병, 뭐 사고다. 어쨌든 질병이라고 하기에는 뭐 그렇고 어쨌든 그런 수술이니까 걱정하지 않고 다시 걸을 수 있고 다시 달릴 수 있고 다시 운동할 수 있다. 다만 재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픈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꾸준히 하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다쳤을 때 다시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다시 일상생활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되게 궁금하고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 걱정 하실 필요 없다. 가능하다. 다 된다라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것 같고요. 일단 걷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달리기는 이제 저도 아직 해보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 훈련만 열심히 잘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이제 아킬레스건 다치신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아, 뭐, 좀 절망하시거나, 되게 우울하고 멘탈이 많이 나가거든요. 아킬레스건 다치면. 저도 그랬고요.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멘탈을 좀 잘 붙잡고,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게, 한 번 좋아졌다가, 그게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뭐, 게임 레벨업 하듯이 좋아졌다가 안 좋아졌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회복이 된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아프고, 또 퇴행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좋아지는 거다. 그리고 컨디션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멘탈이 자주 나가거든요. 내가 걸을 수 없고, 뭐, 너무 아프고 이러니까.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킬레스건 파열된 상태에서는 멘탈 관리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회복이 가능하고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도 이제 그 과정 중에 있으니까, 그런 희망과 가지시고 멘탈 관리 잘 하셔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아킬레스건 다치신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